수풍전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명리를 전혀 모르는 일반인들을 위한 심리사조학 강의를 합니다. 저는 이제 원래 제가 꿈꾸던 부분이 이 명리를 교양 과목으로 하나 사용해보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뤄오다가 요즘은 딱 보니까 충분히 일반인들한테 쉽게 이 사주명리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쉽고 재미있고 그 다음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한 20회 정도를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게 하지 않을 거니까요. 짧게 할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방법을 들어보시고 나는 한번 들어볼까 이 생각을 하시면은 이 수풍전 동영상을 복사하셔가지고 선생님들 각자 밴드를 하나 만드시면은 개인 밴드를 그 안에 순서대로 하나씩 올려놓으면은 찾기가 쉽죠.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동영상이 한 200개 정도로 올라갔으니까 이게 섞여버리면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놓으시면은 아마 요 20개 정도를 계속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은 이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교양 과목으로서의 심리사조학이 뭐냐 이 부분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고 관심이 좀 생긴다 이렇게 하면은 그 방식대로 한번 해보시고 한번 가볍게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필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단 사주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주 공부를 하면 전부 다 좀 무섭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또 나하고 관심이 없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또 종교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또 사주라면은 좀 이런 뭐랄까 반응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저도 원래 기독교인이었고요. 기독교, 불교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미신도 아니고요. 이미 제가 20년 동안에 검증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재밌게 한번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사주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동양의 달력입니다. 내가 태어난 시점에 그 날에 그 시에 60갑자로 되어 있는 달력인데 그 달력 안에 무슨 큰 비밀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명리 수강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밖에 없다. 나머지는 알 수 없다. 물론 상담을 오신 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두 가지라도 제대로 하자. 그게 뭐냐면은 첫째 한 가지가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는 누구인가? 즉 다시 말하면은 사주를 알 수 있는 부분이 그 사람의 꼴입니다.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꼴이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세수하고 거울을 매일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는 다 압니다. 근데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죠. 정신이 더 중요합니다. 육체가 있더라도 정신이 나가버리면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매일 우리는 얼굴, 육체는 바라보면서 내 마음, 정신을 안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부분, 이 유명한 말이 있죠. 테스 형이 얘기했는 내 자신을 아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 사주에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잘 되면 운이 좋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운의 실질을 잘 모르거든요. 이 운이라는 것이 보면은 하나의 뭐죠? 하나의 어떤 공식이 있어요. 흐름이. 근데 그걸 잘 모르니까 그냥 이제 운을 우연하고 구분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거하고 운은 다르거든요.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는 20년쯤을 열심히 했는데 직업으로 아직도 그 운을 100% 깨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가 이제 운은 잡았다고 보죠. 자, 아무튼 이제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알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은 상대를 보면은 상대가 누구인지도 압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있는 부분, 가족 간의 소통. 나는 내를 알고 또 내 배우자나 자신을 알면은 그 사람 성향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부모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내 자식,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것 때문에 뭐냐면은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기면 누가 풀어야 됩니까? 부모가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식을 자식한테 풀려고 합니다. 네가 부모 얘기를 따르라고.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치? 그래서 어느 제가 책을 봤는데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 공명사상이 너무 오래 박혀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거든요. 부모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맞춰야 되겠죠. 이 부분을 제가 이 심리사주로서 자신있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재미있고 아주 쉽게요. 관심이 생기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한 20회 정도를 20회가 될지 25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충 잡아보니까 20회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뭘 할 것인가 수풍정에서 심리사주라는 것이 뭐 이상한 게 아니고 그 사주 글자 8자를 가지고 이걸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제 사전에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만세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만세력은 뭐냐면은 만일에 이제 생일이 1962년 9월 25일 오후 16시에 태어났다. 남자다. 이게 음력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을 이제 뭐냐면은 60갑자로 바꿔야 되거든요. 이게 62년은 뭐냐면은 임인년이에요. 9월은 뭐냐면은 경술월이에요. 한자 몰라도 됩니다. 25일은 갑오일이에요. 그 다음에 16시는 임신시거든요. 이게 사주예요. 글자가. 사주를 뭐냐면은 천간이라고 해요. 천간지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기둥이라고 해요. 하나의 기둥. 하늘과 땅이니까 기둥이 4개 갖고 사주예요. 그 다음에 글자가 8자고 8자예요. 사주 8자가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 생일이에요. 그냥.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책에서, 만세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상당히 힘들어요. 처음에 하면은. 그래서 이거, 심지어는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걸 바꾸는 방법을 가르쳐줘도 가르쳐도 안 돼요. 그래서 포기하는 분도 있어요. 세월이 좋아져가지고 요즘은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앱으로. 그래서 먼저 뭘 하시냐면은 스마트폰 앱에서 원광대학교 있죠? 문광만세력을 클릭하십시오. 저는 이제 하늘도마뱀 만세력을 쓰는데 이제 저는 이걸 쓰지 않습니다. 왜 안 쓰냐면은 문광만세력은 띄워놓으면은 좀 있으면 이 화면이 가요. 다시 눌러가면서 봐야 되거든요. 저는 프로니까 계속 나눠서 계속 상담을 한 시간을 해야 되니까 안 죽는
화면이 안 죽는 만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하늘도마뱀인데 그것도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야자실 인식을 못해요. 자시 시를 인식을 밤에 밤늦게 시를 이제 인식을 잘 못해요. 우리는 쓰지만은 이제 일반인들 쓰기 힘들어요. 그다음에 이게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시차가 좀 있어요. 대구냐 부산이냐 서울이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까지 잡아놨더라고요. 역시 동양학을 주로 많이 하는 원광대학에서 만들었을지 몰라도 잘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원광만세력을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 앱에다가 그걸 띄워놓으세요. 띄워놓으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제가 할 때 이게 만세력 쓰는 부터 간단합니다. 이건 체험만 됩니다. 그냥 우리 그 컴퓨터에 내 정보 넣을 때 할 때 뭐냐면은 신경을 넣고 이렇게 클릭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딱딱 넣고 딱 치면은 요것이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딱 넣으면은 이것이 딱 뜹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뜨는데요. 사주가 뜨고 그 밑에 뭐냐면 또 뜹니다. 이거 운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전문가들 보는 거니까 빼놓고 위에 있는 생일월시 글자 8글자를 가지고 분석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이 사람은 어느 날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태어난 날 중심으로 띠가 아닙니다. 태어난 날에 그 사람의 기질을 갖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자 한자를 글자 한자 한자를 읽어 나가는 8자를 방법을 설명해 드리면은 그냥 맞추면 됩니다. 또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은 원광만세력을 다운받아 가지고 가족들 생일을 지금 입력해 보세요. 본인부터 1번 본인, 배우자, 자녀, 형제, 친구, 친한 친구들 그 사람들 생년월시를 음력 양력 분석해 가지고 분류해 가지고 음력 양력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는 음력 치면 양력도 나오고 양력 치면 음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십시오. 음식을 생일을 저장을 하면은 그게 이제 딱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할 때 이제 그 설명을 듣고 그 가족 중에서 딱 눌러보면은 그 자리에 그것이 있나? 그럼 제가 설명한 내용하고 실제로 그 사람의 행동이나 성격을 보면서 이게 맞아 떨어지는가 안 떨어지는가 이렇게 해볼 수가 있죠. 안 맞아 떨어지면은 안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상담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냥 성격을 쭉 설명합니다. 하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안 그랬는데요 이럽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저하고 좀 다른데요 이럽니다. 그럼 제가 세 번째는 상담 안 합니다. 가시라고 합니다. 그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일이 틀렸거나 자기가 알고 있는데 아니면 뭐냐면은 내 모습을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틀린 경우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의 표준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틀리면 이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 심리 분석하는 부분을 설명해 나갈 건데 미리 원광 만세력을 원광입니다. 만세력 다운받아 가지고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재미삼아 넣어보면은 이렇게 뜰 겁니다. 뜨면은 저장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족 이름 넣어 가지고 저장해 두면은 훨씬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준비할 게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요. 그냥 제가 길게 하지 않을 거니까 간단히 설명할 거니까 그냥 보시고 그 내용을 가족에 찾아가지고 적용해 보면 됩니다. 그렇게 20회 정도를 다 듣고 나면은 자기 가족, 내 성격이 이런 게 있구나. 내 가족 중에서 이 성격이 이런 게 있구나. 이런 부분을 알게 될 겁니다. 그지? 그러면은 사람은 누구나 뭐가 있냐면은 성격에서 강점과 보완점이 있습니다. 저는 장점과 단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강점이 있고 보완점이 있는데 그 보완점은 사실은 뭐냐면은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해해줘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지? 이해해줘야 될 부분. 그것만 구분하시더라도 가족 간의 소통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이제 제 1장부터는 이 심리 분석의 강의를 들어갈 거니까 사전 교육을 별로 안 해도 제가 알기 쉽도록 설명할 내용이니까 관심만 있으시면은 반드시 이제 한번 주소를 복사해가지고 밴드에 넣어놓고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